안녕하세요, 위니팩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 살게 되면서 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워킹홀리데이 처음 초기 정착 비용, 그리고 도시 이동에 드는 비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적응 이후에 일반적으로 살면서 들게 되는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 1탄 워홀 초기 비용과 그리고 도시 이동에 들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워홀 초기 정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워홀 초기 정착은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토론토에서 시작했어요. 2017년 3월 17일에 토론토에 도착을 해서 3월 말까지의 2주간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 정착비 경우에는 살면서 드는 생활비랑은 좀 다르게 별개의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비랑 구분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교통비예요. 토론토 공항은 사실 다운타운까지 버스나 지하철이 연결이 돼 있긴 해요. 근데 처음 여기 워홀을 오게 되면 보통은 수화물 28인치짜리 2개에 캐리온 캐리어까지 보통 캐리어 3개를 끌고 오게 되다 보니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택시나 우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우버가 아무래도 택시보다 저렴하고요. 그래서 우버를 사용해서 다운타운까지 가게 되면 한 40불에서 50불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전시 외곽인 핀치역 근처에서 살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 교통카드가 필수였어요. 하지만 3월 중순에 도착을 하게 돼서 먼슬리 패스를 살 수가 없었고 첫 주에는 토큰으로 생활을 하고 둘째 주에는 위클리 패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토큰은 3개를 한 번에 사게 되면 9불이고요. 저는 12개를 한 번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총 36불이 들었어요. 그리고 위클리 패스는 아무래도 일주일짜리다 보니까 먼슬리 패스보다는 조금 비싼 편인데 그래도 토큰보다는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위클리 패스는 43.75불이 들었었고요. 2017년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조정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월 초인 1에서 2일쯤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바로 먼슬리 패스를 구입을 할 수 있겠지만 저처럼 중순에 도착을 하게 되면 먼슬리 패스를 구입을 할 수 없고 또한 현금으로 지출을 하는 건 아무래도 토큰이나 위클리 패스보다는 비싸게 돼요. 그리고 초기에는 아무래도 잡을 구하기 위해서든 도시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든 이동수단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3월 말에 4월 먼슬리 패스를 또한 구입을 해야 됐었어서 4월 먼슬리 패스 구입 가격은 146.25불이었어요. 그래서 총 2주간 사용한 교통비만 276불을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숙소 비용이에요. 저는 처음에 올 때 호텔에 숙박을 했어서 욕대학 근처에서 머물렀었는데요. 하룻밤에 150불 정도 지불을 했어요. 물론 이제 토론토 여기 오기 전에 홈스테이 같은 곳으로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If Katie Henry is in the building, could you please meet your friend at the front door? Katie Henry to the front door. 이런 것도 해줘? 친구 찾는다고? 토론토에 오기 전에 미리 홈스테이 같은 데를 알아보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머무실 수는 있어요. 저는 미리 알아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급하게 호텔을 잡게 됐고 그래서 150불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다행히도 다음날 제가 이제 숙소를 몇 곳 알아본 것 중에 한 곳이랑 바로 계약을 하게 됐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핀치역 근처에 룸렌트로 들어가게 됐어요. 룸렌트 비용은 600불이었고요. 보통은 디파짓을 룸렌트의 가격의 반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한 번에 900불을 계산하게 됐죠. 그래서 총 초기 2주간 사용한 숙소 비용만 1050불을 사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보기입니다. 장보기 비용 해봤자 얼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초기 정착할 때는 평소에 생활에서 쓰는 생활비와 다르게 다른 비용들이 추가가 돼요. 제 경우에는 그래도 집주인 언니가 소금이나 후추 등의 시즈닝을 빌려주셔서 그런 데에서는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요. 그거 외에도
무게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애들은 들고 오질 않았어요. 샴푸나 린스 그리고 바디워시, 바디로션 같은 것 여기서 구입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또한 캐나다는 한국과 다른 전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멀티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다 보니 평소 제가 드는 그런 그로서리 가격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었어요. 좀 디테일하게 2주간 썼던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한인마트였던 갤러리아에서 75불 사용했고요. 달러라마에서 6불, 그리고 캐나다 그로서리 스토어인 노프릴에서 44불,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38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드 베이직에서 22불, 샤퍼스에서 5불까지 해서 2주간 사용한 그로서리 내지는 생필품의 장보기 가격만 190불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취미생활 및 여행에 든 비용인데요. 저는 토론토 처음 도착을 했을 때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겸 제법 열심히 돌아다녔는데요. 그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시티패스를 구입을 했어요. 시티패스는 텍스 포함해서 86불이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너무 추워서 벙어리 장갑을 구입을 했는데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벙어리 장갑은 44불, 그리고 요리나 영화 모임이었던 미덥 모임이 있었는데 3번 참가 비용 플러스 뒤풀이 비용까지 해서 50불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다운타운에 있는 친구들과 클럽을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클럽에서 마신 술값이 41불 정도 들어서 여행 및 취미생활 하는데 2주간 든 비용이 221불이었어요. 토론토에서 처음 2주간 쓴 교통비, 숙소 비용, 장보기 비용, 그리고 마지막 여행 및 취미생활의 비용이 1,737불이 들었습니다. 2주 동안에요. 물론 1,737불에서 미리 구입한 4월 먼슬리 패스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미나 여행을 하지 않는다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 비용을 사실 제외를 해도요. 1,370불이 나와요. 한국 돈으로 120만 원인데요. 저는 1,737불이었으니까 한국 돈으로 사실 150만 원이 나왔죠. 저는 처음에 300만 원을 초기 정착금으로 들고 왔었고요. 2주간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직 잡도 못 구했는데 2주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게다가 제가 쓴 비용에서 이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외식 비용이 포함 안 돼 있어요. 사실 외식 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로서리 가격이 조금 높아진 것도 있어요. 제가 2주간은 정말 집에서 해 먹었거든요. 물론 티몰튼에서 프렌치 바닐라는 예외입니다. 그건 네, 캐나다 왔으니까 티몰튼은 마셔줘야죠. 특히 프렌치 바닐라는.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외식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 가격이 나온 거예요. 사실 캐나다에서 외식 비용이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초기 정착에 외식 비용이 포함된다면 사실 제가 말한 1,700만 원? 1,700불보다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셔야 될 거예요. 이래서 이제 초기 비용이 사실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오자마자 잡을 구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 잡을 구하기도 전에, 즉 돈을 플러스 될 곳이 없는데 이미 마이너스는 어마어마하게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이왕 온 거 열심히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금액에서 잡을 구하기 전까지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워킹 홀리데이면 워킹 비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홀리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을 가급적이면 좀 많이 챙겨와야 파산을 하지 않겠죠? 네, 여기까지 워홀 초기 정착 비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로는 도시 이동을 하면서 들게 된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캐나다에 정착했는데 도시 이동하는데 뭐 얼마나 들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